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대형 투자 구매 약속 요약과 시장 파급 분석. 네, 국내 기업 대미 직접 투자 구매 약속 합계 1,500달러 추가적으로 진행된 거죠. 네, 7월에 합의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와 별개로 네, 또 1,500달러 투자한다는 소식.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총 5천억 달러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100세대 신규 도입 계약 362억 달러. 그리고 LNG 관련해서 2028년부터 10년간 연 330만 톤 도입 관련된 이야기 있고. 그다음에 원전 SMR 핵심 강물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투자 전 주기 협력 및 우라늄 농축 공장 지분 투자 게르마늄 장기 공급 추진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SMR 관련된 투자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결된 부분을 보게 되면 조선 쪽, 조선은 이제 공동 투자 프로그램 마련, 관련 기업들이 있죠. HD 현대 산업은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와 선박 공동 건조 협력,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SMR 쪽 원자력원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투자, 시장 확대 협력, 한수원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한수원 쪽은 좀 조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하튼간에 원자력 관련된 SMR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텍사스 AI 캠퍼스 대형 원전 SMR 기자재 제작 협력 두산 에너빌리티. 또 원전 관련된 이야기 계속 있네요. 삼성물산 또 이야기 나오고. 원자력 우라늄 농축 공장 지분 투자. 그 다음에 항공 쪽은 이제 대한항공에서 보잉 항공기 100세대를 도입을 한다는 거죠. 이건 돈이 지출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LNG 2028년부터 10년간 연 330만 톤 도입한다. 가스공사 쪽. 핵심 광물 2028년부터 게르마늄 장기 공급.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제조 에너지 공급망에 한국을 깊게 묶는 패키지 딜 성격이 강하며 조선 원전 SMR, LNG 핵심 강물의 중기 성장 프레임을 그다음에 항공엔 단기 재무 부담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고 네, 이걸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금융시장 영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영향.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500달러 규모 투자와 대규모 구매 계약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 효과, 조선 원전, 에너지, 항공 관련 주식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이제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를 362억 달러 사기로 하면서 당장 돈이 빠져나가 재무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앞으로 몇 년간 한국이 미국과 함께 에너지 핵심 강물, 게르마늄, 우라늄, 조선, 원전 분야를 묶어서 협력을 합니다. 즉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생산과 공급망에 더 깊게 들어간다는 의미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권이 안정적이라는 신호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28년 이후 20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LNG 장기 계약 요건 이제 2028년도 이야기네. 게르마늄 공급 계약이 시작됩니다. 이건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반도체, 소재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북 경협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네, 우선은 뭐 조선업이 좀 해당되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이걸 좀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에 이쪽 뭐 관련된 종목이 올라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이쪽에 좀 돈이 투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수혜를 보는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당장에 수혜를 받아가지고 해당 섹터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냥 펀더멘탈적으로 이쪽에 투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항상 기업들은 핵심은 저거죠. 뭐가 핵심이냐면 재무제표가 핵심이죠. 재무제표에서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못 벌고 있는지가 핵심이죠. 그냥 단순하게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투자금의 유동성 물량이 들어가니까 수혜를 본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이걸 보는 이유는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렇죠.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지금 이쪽 섹터가 올라간다는 이야기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괜히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가 큰 코 다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이걸 왜 봐요? 당장 뭐 수혜를 올라간지 않는데도. 아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쪽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하락하게 되면 그때 싸게 잡아서 반등한 거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지. 그 가치 투자가 그게 기본 가치 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조선업 쪽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 쪽이 좀 많이 올라가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평가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건 가치 투자, 가치 평가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수혜를 보는 산업 섹터라고 하니까 또 테마성으로 또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요. 분명히 한 10번 정도 이야기했어요. 네, 조선업, 미국과 함께 배를 짓고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건 맞긴 맞죠. 근데 이제 지금은 조선업이 너무 고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SMR,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 협력, 우라늄 지분 투자 포함. 근데 이쪽은 투자를 하긴 하는데 여기가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돈을 버는 영역이 크진 않죠. 근데 어떤 기업들은 돈을 버는 회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엔진 같은 거 있잖아요. 터빈 같은 거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거 판매 가지고 수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좀 아니 이렇게 재무가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원전 쪽에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항상 모든 기업은 똑같아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가 현재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한다면 왜냐면 실제적으로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회사는 투자하면 됐죠. 근데 단순하게 뭐 앞으로 SMR이 잘 될 거예요. SMR이 뭐 대세예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SMR을 많이 발주할 거예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뭐 환상적인 이야기 의미 없다고요. 지금은 딱딱딱 눈에 띄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어떤 제가 이거를 단순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혜 섹터가
뭐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어?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 뭐가 있냐면 경기 순환 사이클이라고 했어. 경기 순환 사이클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긴 하겠지만 이 바텀업 불 마켓, 그다음에 마켓 탑 있고 그다음에 베어 마켓이잖아. 이제 그동안은 금리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이잖아. 그럼 금리 인하하게 되면 경기가 둔화된다고요.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파월 연준 의장 그 발언에 대해서 분석을 했잖아요. 그거 다 영상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시장이 형성되냐면 베어 마켓이 형성돼요. 그렇죠. 그럼 베어 마켓이 형성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냐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어느 위치에 있냐면 현재는 여기에요. 성장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마켓 바텀 있고 불마켓이 있고 마켓 탑 있고 베어 마켓 있잖아요. 이게 베어 마켓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 섹터. 그러면은 경기가 앞으로 둔화될 거잖아요. 금리 인하하니까. 금리 인하하면 경기가 둔화되죠. 금리 인하해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한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피크잖아요. 지금 현재는 여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1년의 과정을 거친다고요. 그쵸? 그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섹터 이런 것들. 그러면 이 해당되는 sek터들이 그 흐름에 맞게끔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래도 유동성 자금 들어왔을 거 아니야.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제품을 팔고 그렇게 되면은 투자하고 수익도 나고 하게 되면은 그게 저평가가 될 거예요. 아니 저평가 아니라 지금은 고평가란 말이야. 고평가 됐다가 다시 빠질 거라고. 빠지게 되면은 반등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반등 수익을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어차피 주식이란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차익이잖아. 차익.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올라가진 않아요. 지금은 다시 하는 얘기지만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피크라고 피크. 그럼 이제 앞으로 빠질 거라고. 그러면 대부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빠져요?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빠지잖아. 이렇게 빠지잖아. 이렇게. 그렇지.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 반등 매매밖에 없다고. 다 아시는 거죠. 이런 거 다 아시죠? 이렇게 빠지게 되면 반등. 추세는 이렇게 빠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저평가됐을 적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됐을 적에 그때 접근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때 접근할 때 아무 종목에다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기업에 접근하는 거야. 그래 펀더멘털이 뭐겠어요? 돈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섹터들 있잖아요. 잘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런 섹터가 나중에 저평가가 되면 그때 공략을 하시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는 거는 저거죠. 지금 투자하는 것은 이제 단타 매매 하는 거고, 스캘핑 매매 하시는 거고, 아니면 뭐 수익 매매 그런 거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 이야기했고, 그리고 SMR 막 이야기하잖아요. SMR이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 뭐 미국에서 뭐 몇백 기를 발주할 거다. 그런 거는 다 꿈 같은 이야기고요. 그런 이제 현실에 이게 손에 안 잡히는 이야기 그만하고. 지금은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 손에 안 잡히는 이야기 백날 떠들어대봤자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먼저 이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한다면 백그라운드가 이게 있어줘야 돼.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게 먼저 분석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근데 저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뭐 이쪽 조선업이 수혜예요. 뭐 SML이 원전이 수혜예요. 그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거는 이제 판단이 좀 안타까운 판단이죠. 네, 여하튼간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데가 그래도 이제 돈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투자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는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나중에 좀 하락했을 때, 저평가됐을 때. 에너지, LNG 광물 장기 계약으로 공급 안정될 것 같다. 정유, 배터리, 반도체, 소재 산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항공, MRO. 근데 MRO 쪽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항공 쪽은 약간 그 구매 쪽이거든요. 저기 보잉 비행기 구매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돈이 지출된 거니까 그건 이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돈이 지출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정비하는 거. 항공기 정비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항공 엔진 또 보급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품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긴 하겠지. 뭐 정비, 부품, 생태계를 갖고 있는 회사들. 여러분들 그 이 터빈이라든지 엔진 같은 거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상장 기업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남북경협 관련된 건데 남북경협은 요것도 나중에 또 잘 진행되고 한다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철도, 건설, 통신, 관광, 소비 관련 업종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이건 테마성이에요, 테마성.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미국 현지 공장 투자 확대 이슈가 있죠.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즉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베어마켓으로 빠지잖아요. 베어마켓으로. 베어마켓으로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AI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은 성장주잖아. 성장주기 때문에 좀 빠지죠. 함께 빠집니다. 성장주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는 왜냐면 성장주는 경기 민감주거든요. 경기에 따라서 둔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가 경기 민감주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가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근데 성장주 뭐 AI 반도체 이런 거는 성장주잖아. 2차 전지도 성장주고, 그치? 근데 2차 전지는 이제 지금은 성장주는 아니죠. 지금은 약간 뭐냐면은 2차 전지가 그 ESS인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예, 그걸로 해가지고 요새 매출이 좀 증가하긴 하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쪽이 지금은 올라가는 건 좀 쉽진 않죠. 예,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엔비디아가 이제 조만간 실적 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일 날이라든지 목요일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실적 발표에 뭐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뭐 다시 반등할 수 있죠. 근데 한국의 그 반도체 쪽은 좀 빠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한국의 반도체.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저거 만들어놨죠. 이게 영매직봉 만들어놨잖아, 그치? 그래서 영매직봉 만들어놔서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게 추세 자체도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이게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중에 싸지면 반등 그때 챙기시라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볼까요? SK 하이닉스 키쳐 이게 다 빠졌죠. 제가 다 이야기된 거야. 다 빠진 거예요. 그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저거죠. 다 반등 자리죠. 다 이거예요. 이 박스권이잖아. 이게 신고가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그치? 지금 올라오면 이어서 움직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성장이 아니지. 그리고 삼성전자 볼까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잘 안 빠지죠.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제 단기 고점이긴 한데 여기가 갭매군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저기 하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조정 자리긴 하죠. 지금 삼성전자도 조정 자리긴 합니다. 추세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지금 플래그 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 아직은 요 정도 범위라서.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 삼성전자는 뭐가 있냐면은 HBM 쪽이 있긴 있더라고. 지금 HBM이 지금 SK하이닉스만 공식적으로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HBM 삼성전자가 잘하면 엔비디아에 HBM을 공식적으로 납품하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약간 조정받다가 빵 치면서 올라갈 수도 있죠. 만약 그 소식이 나온다면. 근데 지금은 그냥 크게 조정받는 건 아니죠.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크게 조정받았거든요. 올라가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나마 많이 올라왔지. 올라온 다음에 근데 여기서 플렉을 주는데 플래그 주면 빠지면 여기죠. 그러면 여기가 지지라인이지. 그럼 이렇게 줘서 이렇게 움직이면 딱 그림이 만들어지긴 하지. 그래서 약간은 삼성전자는 좀 약간 다른 면은 있어요. 약간.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살짝 던지고 있어서 지금 약간 약세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이것도 그 엔비디아를 좀 보셔야 되죠. 엔비디아.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뭐 아무리 이어서 뭐 수혜 섹터가 조선업이다, 뭐 원전이다, SMR이다, 에너지 광물이다, LNG다, 뭐 항공이다, MRO다, 남북경협이다, 반도체 배터리다 이렇게 백날 떠들어봤자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이쪽 섹터가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포지션에 오게 되면은 그때 이 섹터는 그 한국이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돈이 5천억 달러가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수혜 섹터다 이런 것이 그 가치 투자의 요인이 되죠. 펀더멘탈의 요인이 되죠. 미래 가치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순하게 뭐 수혜 섹터기 때문에 이거 당장 내일 올라가요. 조만간 올라가요. 그게 아니에요. 뭔 말이야.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TV 방송에서 맨날 그런 식으로 떠들어대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맨날 테마 매매 하다가 맨날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당하지 왜 계속 당해? 그러니까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지. 이 수혜를 보는 산업 섹터를 분석을 하는 이유도 모르는 거고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는 계속 맨날 당하는 거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좀 빠릿빠릿해야지. 그건 이제 워낙 그 TV만 보시고 다른 이제 유튜브 방송 보시고 잘못 접근하는 걸로.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거를 보는 이유는 나중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나중을. 예?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뭐 SMR이 뭐 앞으로 뭐 미국에서 뭐 몇백 기를 발주할 거 확실해? 확실하냐고. 말 같잖아 소리가 있어. 누 언론에서 떠들어댄 거 그게 확실한 거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몇백 개 한대? 응? 그거 확실하냐고요. 허술하고 있어.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하여튼간 나와봐야 알아요. 말같이 이야기들 쓸데없는 이야기.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SMR의 발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SMR 발주해봤자 그거 짓는데 몇 년 걸려요? 최소 못해도 5년 걸려요. 최소 못해도. 대형 원전은 10년 걸리고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있어야 돼? 장비가 있어. 장비 판매. 이런 뭐 실질적인 거. 이게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산업. 항공기, 항공사. 근데 항공사는 이제 이거 처음에 구매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돈 보잉 항공기 구매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항공사 말고, 항공사보다는 이제 엔진 점검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긴 하겠지. 방산주,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이거는 약간 교차될 거예요. 뭐 북한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근데 북한 리스크가 핵심은 아닌데, 하여튼간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민감 업종인데, 요런 데가 약간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건데, 아니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일단 뭐 타격을 입는다기보다는 수혜를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보는 산업 섹터는 아까 그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이제 그런 기업들은 펀더멘트에 받쳐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수혜를 보긴 할 거예요. 수혜를 보는데 그게 매출은 증가할 거예요. 매출. 근데 매출은 증가하는데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마진율 있잖아요. 순이익률 마진율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정받을 거고 조정받으면 그때 올라갔을 반등 수익 있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살펴봤는데, 네, 저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산업 섹터, 조선업, 원전 SMR, 에너지 LNG 광물, 항공, MRO 정비, 남북 경협 테마, 반도체 배터리. 네,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어, 이번 투자에 유동성 자금이 몰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수혜를 본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큰 꼬다 치신다. 그거는 진짜 너무 수준 이하의 접근 방법이고요. 아까 이야기해드렸죠. 이 돈가치 TV는 가치 투자 방송입니다. 이거는 그냥 펀더멘탈 관점 보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억이란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잖아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종목 분석하실 적에 자연으로 알아요. 뭐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그런 게 있잖아. 투자하실 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듣잖아. 들으면은 그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은 아 내가 예전에 들었는데 이 회사는 뭐 조선업에 관련된 기업이야. 이 회사는 뭐 남북경협에 관련된 거야.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주가에 반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모멘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멘텀이 예전에 펀더메트리 받쳐주는 이런 섹터의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단순하게 뭐 언론 기사만 보고서 투자하는 게 아니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장기적이라기보다는 내가 펀더메탈을 인지하고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되긴 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 테마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설마 아직까지 그런 수준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없겠죠. 설마. 네, 한국의 전략산업, 조선 원전 에너지의 핵심 강물은 수혜. 그렇죠. 요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할 게 뭐다? 미국으로 투자하는 기업. 미국에 공격적으로 경영 전략을 영업망을 가져가시는 기업들 있잖아.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당장은 안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하고 지금 저하고 하고 있는 것은 펀더멘털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너무 일차원적인 수준인 거고.
단세포 수준이고 단세포 수준. 그래서 이제 반도체 배터리, 네, 남북경협, 항공 MRO, 에너지 LNG 광물, 원전 SMR, 조선 MRO 이렇게 이쪽에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떤 게 좀 그럴 수 있냐면 국내 기업 수출을 하지 않고서 국내 쪽으로만 좀 하시는 거는 약간은 좀 약세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래도 요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뭐가 있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소비 쿠폰을 발행을 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민간 소비가 좀 활성화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뭐 약간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간 소비 쪽도.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섹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해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여기까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까? 아까 이거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계속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관련된 발언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는 앞으로는 경기가 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둔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성장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아직은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좀 경기가 둔화되면 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경기 소비재, 자본재, 산업재 쪽으로 되는데 경기 소비재는 이제 자동차, 여행, 의료, 건설.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괜찮긴 하겠네. 예, 여기까지는 그나마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그러면은 일로 내려옵니다. 헬스케어하고 필수 소비재. 여기까지는 그나마 경기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폭락장이 나오게 되면은 이쪽에 수혜를 받을 거예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의료, 제약, 식품, 생활 필수품 여기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더 안 좋아지게 되면 경기가 그러면 전력, 가스, 수도, 통신망 그 다음에 안정적 배당을 주는데 네, 요쪽이겠지. 근데 현재로서는 어디냐면 현재는 아직 여기에요. 현재는 여기다. 그 대신 그건 있죠. 뭐가 있냐면 이제 성장주 쪽이 아직은 살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아까 이야기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났는데 그 엔비디아 실적에 뭔가 약간 조짐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거는 이제 좀 빨리 빠질 수도 있어요. 빨리 빠진다기보다는 진짜 경기가 둔화되는 게 보이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하락해도 이 정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9월 달까지 9월 달까지는 요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것 같고 성장주 쪽하고 소비재, 산업재. 어, 참고적으로 경기 소비재는 뭐냐면 자동차, 여행, 의류, 건설 쪽이에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가 둔화가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경기 소비재. 그리고 이제 산업재하고 자본재는 기계, 건설, 조선, 에너지 설비. 그러니까 조선 쪽은 뭐 지금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뭐 제가 보기에는 한 9월 달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 9월 중순까지. 경기 모멘텀 약화 시 주문이 감소되고 단기 정책 모멘텀 인프라 투자 없다면은 점차 힘이 빠질 거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버텨주긴 할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보기엔 9월 달까지 좀 버텨주고 아마 9월 중순 이후로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예, 슬슬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뭐 헬스케어 쪽은 제약바이오 의료 서비스 쪽이죠.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거니까.
그 대신 이제 헬스케어도 그냥 헬스케어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AI가 접목돼야죠. AI 에이전트가 접목된 헬스케어 쪽. 다 AI가 붙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쪽 섹터가 그쪽 종목이 올라가죠. 지금은 AI 안 붙으면은 좀 미래 가치가 없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제 안정적인 배당주. 또 연말에 그런 거 있죠. 배당 관련된 종목이 또 주목받긴 하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됐죠?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주제는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결국에는 뭐 이런 거. 저 이쪽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조선업, 원전, SMR, 에너지, LNG 광물, 항공, MRO 정비, 남북경협, 테마, 반도체 배터리. 그 대신 이제 다만 이제 경기가 둔화되게 되면은 일로 내려온다는 거. 근데 현재는 아직까지 이 구간이다. 성장주 피크 구간이고 소비재 산업재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나중에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죠. 됐죠? 현재는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몰라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대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성장주는 이제 차익 실현 하셔죠. 예. 성장주는 차익 실현 하셔야 되고 이제는 이제 필수 소비재 쪽으로 이제 슬슬 자금을 옮겨갈 필요가 있긴 하겠죠. 투자 전략상 서서히.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여기까지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섹터를 좀 살펴봤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항상 그 주식은 뭐가 핵심이냐면 수혜 섹터가 어떤 회사 어떤 섹터가 어떤 산업 부분이 수혜 섹터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하고 이걸 살펴봤잖아. 이걸 살펴봤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 주식은 암기하는 그게 아니잖아. 공부하는 그게 아니잖아. 주식은 항상 뭐예요? 주식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버는 게. 돈에 집중하세요. 돈에. 그 돈을 벌려고 한다면 이런 거 알아야 돼. 아이씨, 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모든 걸 다 알아야지. 어? 아니 그런 식으로 알려고 한다면은 주식이 공부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최소보다 더 한 100가지 넘지 않을까요? 이거를 암기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주식은 어? 주식 주식은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 것 뿐이에요. 요소. 가치 판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있는데 주식이란 것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 이게 딱 목적이잖아.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있잖아요. 한 가지만 가치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 가지 수만 가지가 있잖아. 수만 가지라기보다 한 최소보다 못해도 한 10가지 이상이 있잖아. 10가지 이상 중에서 이 하나 이 수혜를 보는 섹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포함되는 요소인 것 뿐이에요. 하나에. 근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내가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봐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10가지를 하나 둘셋넷 10가지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적에 이 주식에다 내가 투자하게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되는 거
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10가지의 요소 중에서 한 가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9가지의 요소들만 알고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투자의 판단이 올바르겠어요? 그릇되겠어요? 그릇된 판단을 하겠죠. 전 그런 분들 계시죠. 아니요, 뭐 저는 뭐 보조지표만 보고서 투자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스캘핑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수준에서 하는 거잖아요. 스캘핑 매매 수준에서 그냥 보조지표 보고서 호가청 보고서 하시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제 방송이 단타 매매라든지 스캘핑 매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50%의 확률로 해가지고 운을 통해 가지고 뭐 수익 매매도 아니고 단기 매매도 아니고 확률 매매가 아니잖아요. 뭔가를 내가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게 가치 투자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공부하신 거 이거는 이거 하나 암기했다고 해가지고 공부했다고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되는 투자 판단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기껏 해봤자 9가지 갖다가 투자할 거 아니에요. 저는 9가지 갖다 투자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그렇게 똑똑하시면 그게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사 선택이잖아요. 근데 주식이란 것은 개인의 감정을 갖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객관적으로 투자하는 거지. 저는 그냥 뭐 9가지만 알아도 돼요. 저는 한 8가지만 알아도 돼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더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지. 세상에 누가 대충대충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그렇게 대충대충 하시니까 결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거잖아요. 확률 매매잖아요. 나는 투자하면 뭐 돈 벌 확률이 90%예요. 나는 투자하면 뭐 돈 벌 확률이 60%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률 매매. 그러면 확률 매매 할 거라면 굳이 공부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 예, 여하튼 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주식은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 주식이 여기 있어요. 그 주식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돼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나머지를 공부해 가지고 10가지를 맞추게 되는 거고 그 10가지를 종합적으로 공부를 했으면은 이 10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거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하게 되면은 1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가지 보통 한 50가지 정도 돼요. 그런 거 다 그래서 가치 투자할 때는 뭐 굳이 매일매일 그 분석할 필요 없는데 가치 투자할 때는 자주 분석하셔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준 잣대까지 교차 검증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체크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 공부한 겁니다. 이것도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게 기회야, 기회. 저 이거 공부 안 해도 되는데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누가 하라고 강요하진 않았어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것도 기회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고, 바쁘셔서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도 계시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 주시란 게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돈을 못 벌잖아.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돼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지. 누군가는 그 손해 본 것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결국은 주식은 제로성 게임이잖아. 제로성 게임. 다 같이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공부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 누군가는 이 수혜 섹터에 대해서 한미 정상에 대해서 공부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바쁘잖아요. 바쁘면은 이런 거 챙겨서 공부 안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현재 정보로만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나는 10가지 정보를 알고 있고 상대방은 9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0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어차피 제로섬 게임인데 누군가보다 내가 똑똑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누군가보다 내가 똑똑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돈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간이 되실 때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는 데 대해서 도움이 되시죠. 근데 나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 지금 당장은 이거 뭐 누구나 아는 거야. 아니야? 누구나 아는 거 뭐 내가 이거 대충 뭐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후회하세요.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후회하냐면 본인이 돈을 잃어보면 알아요. 나 그때 이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나는 이것보다 더 내가 더 관심 있어 하는 영역으로 공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둘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돈을 잃어보시면 아십니다. 돈을 잃어보시면 내가 왜 그때 노력 안 했지? 한 돈 잃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때는 알 겁니다. 돈을 안 잃어보니까는 공부 대충 하시는 거지.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수혜를 네가 당장 이거 한미 정상회 회담에 이 섹터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나 지금 여기다 투자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테마스로 하시는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뭐 아시잖아요. 수준 자체가 어떤 수준인지. 그런 분들은 뭐 아시잖아.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주식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신 상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분들의 인생살이인데 뭐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지. 그 수준에서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됐죠?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잖아. 그치? 이것도 정리가 됐고 이것도 정리하면서 지금은 아직은 여기다. 아직은 여기. 지금 미국 시장 장 열렸죠? 살짝 볼까요? 약하다. 그래도 뭐 선방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선방하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장 시작했지. 금융시장. 그래도 오늘 올라간 종목 더 많이 있네. 지금 장 시작했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근데 유럽은 빠졌다. 미국은 어떻게 됐어? 미국도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러셀이 올라갔구나. 야, 근데 빅스 지수가 올라갔다? 잠깐 빅스 지수가 왜 올라갔지? 근데 빅스 지수가 올라가도 상관없긴 한데 지금 요새 그 빅스 지수가 좀 많이 빠진 게 있어가지고 지금 14.99? 약간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오기는 올랐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근데 여기 여기서 빠진 게 있어가지고 뭐 아직까지 심각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올라온 건 있네. 네,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아직은 행보자래요. 나중에 좀 심각해질 때가 있긴 하겠죠. 네, 지금 심각한 건 아니고. 네, 그러면 뭐 이거는 여기까지 볼까요? 네, 한미 정상회담에 의한 수혜 섹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